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고령자 분들은 야간에 소변을 보러 깨는 것 때문에 주로 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야간뇨가 고령자 분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정복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소변 문제 역시 심장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저는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 오늘 소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환자들이 우리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왔을 때 소변 문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소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색이라든가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든가, 소변 봤을 때 거품이 많이 나왔을 때 전에는 없던 증상이 나타나니까 좀 당황스러워하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변 문제가 생겼을 때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소변 문제 역시 심장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저는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걸 느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진액이 메말라 있던 사람들이 피부가 촉촉해지고 몸에 윤기가 나고 메말랐던 침이 나오고 입이 촉촉해졌을 때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변 문제까지도 없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부적으로 소변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쌤이랑 같이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변 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정상 소변색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연한 노란색이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적게 마시면 가끔씩 좀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필요한데요. 콜라색일 경우에는 혈뇨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한 갈색일 경우에는 탈수나 간 기능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소변 색깔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변색이 조금 노란색을 넘어서서 좀 특이한 색이 나왔을 때 그때만 좀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환자분들 저희가 진료 봤을 때 거품이 껴있어서 본인이 신장이 불편한 게 아닌가, 단백뇨가 나와서 어디 불편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단백뇨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거품 같은 경우는 맥주에 있는 거품처럼 진하게 층이 나 있을 경우에는 거품뇨라고 보고, 그럴 때는 변기물을 내렸을 때도 거품이 남아있고 이 거품이 3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밤에 소변 보러 가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밤에 정말 5번, 6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계시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본인이 소변 보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상 소변 횟수 같은 경우에는 6번에서 8번 기준이고요. 국제비뇨기 학회에서는 야간에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깨는 경우를 야간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1회 이상 깼을 때가 야간뇨라고 하긴 하는데,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경우는 2회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2회 이상이 됐을 때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결국에는 소변 문제도 소변 문제지만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니까 낮에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건강에도 좀 이상을 초래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고령자 분들은 야간에 소변을 보러 깨는 것 때문에 주로 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자칫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부분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간뇨가 고령자 분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밤에 깼을 때 안 그래도 중심을 잡고 걷는 이 보행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딱 깼을 때 뭔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걷다가 넘어질 확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분 계셨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야간뇨 때문에 소변을 보러 가다가 가는 와중에 접지르는 바람에 이분이 만약에 고령자였고 골절 부분이 고관절이었으면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순히 밤에 소변 보러 간다, 횟수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뇨 같은 경우에는 수면 상태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이 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인지기능 저하가 조금 더 쉽게 잘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소변 때문에 깨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인 거죠? 이 두 가지는 기전이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라면 정말로 야간요, 그러니까 방광이라던가 신장, 아니면은 후쌤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자다가 깬 김에 화장실 소변을 보러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방광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는 방광이 70에서 80% 정도는 차야지 이제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이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방광이 40에서 50%만 차더라도, 그러니까 반도 안 차더라도 화장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깬 김에 이제 화장실 가는 거죠. 깼는데 막상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방광도 예민해 있는 데다가 자꾸 얕은 수면을 하니까 살짝 각성이 됐을 때 자꾸 화장실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심장 문제이긴 하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액량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떨어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방광이 조금 더 예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확실히 심장에 집중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 두근두근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자다가 이렇게 상열이 되고 얕은 수면을 하다 보니까 계속 깨버리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야간요 횟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을 좀 강화를 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깨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확실히 소변 이제 안 봐요. 소변 때문에 깨지도 않고 깼을 때도 소변 안 보러 가도 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역시나 소변 문제는 심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밤에도 혈액을 돌려야 돼요. 약하지만 밤에 심장을 돌릴 때는 낮처럼 이렇게 강한 힘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밤에는 이제 횟수도 줄이고 심압도 줄여야 되는데 적은 압력으로 돌려야 되는데, 만약 혈관 안에 수분 양이 많을 때는 밤에 약해진 심장이 돌리기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이 강한 사람들은 밤에도 그 정도는 다 버텨냅니다. 근데 심장이 약해지고 혈류순환 능력, 말초순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정도의 혈관 안에 있는 수분 양을 감당을 못하니까 심장이랑 협의해서, 야, 심장 너 힘들지? 그러니까 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너 힘든 거 좀 부하를 좀 줄여줄게 해서 혈관 안에 떠도는 수분 양을 심장을 통해서 방광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조금 살만해졌어, 돌리는 물의 양이 줄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방광은 꽉 차버리는 거예요. 신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워낼 수밖에 없다. 결국 방광이 비워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해진 심장이 혈액 내의 수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이 현상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실제로도 그것밖에 없어요, 설명할 방법은. 그리고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부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종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요. 심장이 낮에 우리가 일할 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황에서 심장이나 종아리 근육이 물을 펌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은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몸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 글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붓는다. 주로 어디가 보여요? 종아리, 발, 몸에서 가장 아래쪽이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모든 물들이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나 종아리나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낮에 거기에 이만큼 쌓여 있던 물들이 밤 되니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환 혈류에 더 많은 수분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심장에 힘이 떨어져서 밤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더 많은 수분, 심지어는 낮에보다 더 많은 수분이 혈관으로 공급이 됐으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작용을 계속 일으킵니다. 방광에는 계속 물이 모이겠죠. 그것 때문에 깰 수밖에 없어요. 왜? 이만큼 뺐는데 계속 차는 거예요. 물탱크가 계속 차는 겁니다. 혈관에서 물을 계속 뽑아내니까. 그래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을 딱 살펴보면 심장이나 혈관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거나 몸이 무리를 했거나 심장 자체가 좀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야간요 현상이 생깁니다. 불안, 공황장애 그런 걸 겪으면서 야간요가 같이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심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야간요가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야간요가 생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심장이나 혈관이 더 많은 수분을 감당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소변을 해결하려고 물을 적게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심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네, 그래서 국제노인의학연구에서 야간요 2회 이상인 분들에게서는 심부전, 심장 고혈압, 그리고 신기능 저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야간요 2회 이상의 여성이 같은 경우는 심혈관 위험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야간요 횟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사망률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야간요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장 그리고 혈관의 문제 라고도 보여집니다. 확실히 야간요 자체를 우리가 심장을 강화해서 해결을 하면 심혈관이 좀 튼튼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해봐도 그렇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걸 증명하고 계세요. 계단을 올랐더니 야간요가 없어졌다. 제가 수많은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흔해서 그 댓글은 좀 신박하지도 않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심장을 더 강하게 해서 밤에 그걸 버티는 힘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수족냉증 그리고 하지부종으로 온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해서 내원하시게 됐는데, 특이한 점이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정도 깬다는 게 신기한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보통은 젊은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야간요라는 증상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심장을 보고 이제 치료를 들어갔는데 수족냉증이나 다리의 무거움 등 이런 부분도 좋아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좋아진 부분은 야간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셨다 하셨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야간요는 노인 환자분들한테만 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분들도 야간요 때문에 이렇게 불편감을 느낄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 역시도 심장이 약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심장 검사상에 이상이 안 나오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노인들의 질환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체크해보면 확실히 그분은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혈관 질환은 40대 후반, 50대 그때부터 이제 확 늘어나거든요. 왜? 이제 심장이나 혈관이 노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생겨요. 혈압도 그때부터 생기고. 근데 젊은데 야간요가 있다거나 밤에 중간에 잘 깬다. 그리고 저는 공황장애 특히 그런 감정적 문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심장 약한 게 나타날 수 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효진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요의 징후는 우리가 심장 문제로 거의 귀결시켜도 된다라고 항상 느끼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이신 분들은 잘 깨서 야간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야간요 때문에 깬다기보다는 깬 김에 화장실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광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에서 소변량이 반 정도 차지 않더라도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깊은 수면에 들게 하는 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 증상들이 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변 문제가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렇고 심장을 좀 튼튼히 했을 때 분명히 횟수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이걸 제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떡하라고, 심장 어떻게 강화하라고 이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냐? 심장을 강화할 방법이 뭐냐? 심장을 강화를 할 방법은 심장을 쓰면 돼요.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늘 심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심장이 강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 숨이 차서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기 힘든 정도의 유산소 운동, 내가 힘듦을 경험을 해야지 그때 심장은 훈련이 돼요. 힘들지 않는데 심장을 훈련을 시킬 방법 쉽지 않아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 제가 추천을 하죠. 그리고 수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숨 찰 때까지 달리는 거. 내 몸을 좀 부하를 걸고 나 힘들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 그때 심장이 한 단계 높아진다. 저는 늘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를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소변 문제 해결할 거야. 어떻게 좀 쉬운 방법 있을까 싶어서 지금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쉬운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계단 오르기를 하고 나서 소변 문제가 좋아졌다. 그분은 그만한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보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운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방광이나 신장이나 어디 다른 데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일단 심장의 문제다. 그리고 심장을 강화를 하면 이 문제가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요 자체가 수면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을 정말 입면을 못하고 수면 리듬이 정말 깨진 분들, 나는 당장 하루에 너무 못 자서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당장 계단 오르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보고 한약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한약으로 치료해서 효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는 걸려요. 몸에 혈액이 생기고 혈액순환의 패턴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그런 분들 너무 괴로워할 때 제가 환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치료하러 왔을 때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중에서 부작용은 좀 많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나 봤을 때 확실히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완전히 멜라토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멜라토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멜라토닌이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다양해요. 네,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진 않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깬 김에 소변 보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소변 봤을 때 소변량이 적으신 분들, 그리고 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면증과 야간뇨가 같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생체 리듬이 무너지신 분들, 예를 들면 갱년기라던가 아니면 교대 근무로 이제 생체 리듬이 무너지신 분들한테는 멜라토닌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그 생체 시간 자체를 조정을 시켜주는, 어찌 보면 자는 신호 그리고 깨는 신호, 이걸 관장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들어갔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수면 리듬 자체보다 그 소변이 원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립선 문제, 방광, 신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간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아쉽게도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약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멜라토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같은 경우에 멜라토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분들은 그 한약 복용할 때도 멜라토닌을 병행을 하면서 그 멜라토닌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한약으로 심장과 혈액순환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문제를 멜라토닌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한약 효과도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심장 힘이 길러지고 심장 힘이 커진다면은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라던가 아니면 또 심하신 분들은 수면제 같은 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심장 힘이 커진다면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는 있긴 합니다. 커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멜라토닌이 좀 효과가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요청이 좀 많았어요. 멜라토닌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멜라토닌이 아니고 멜라토닌 플러스 거기다가 심장, 혈액, 순환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제가 원료를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 한약재 중에 산조인, 이게 신경 안정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으로 지금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도 출시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시중에 있는 멜라토닌 다 좋습니다. 제가 환자들이 멜라토닌 드실 때 드셔도 괜찮다. 당장에 좀 자야지만이 컨디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 치료에 보조적 수단으로 멜라토닌 드시는 것도 권장을 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멜라토닌만으로 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이 멜라토닌에다가 산조인을 주성분화하기 때문에 멜라산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가장 말씀하시는 게 잠을 못 자서 피로감이 많다, 잠을 못 자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불면증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야간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도 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 잘 먹고 심장이 튼튼하고 잠 잘 자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위장, 심장, 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도 누가 대장이냐? 심장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심장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늘 강조를 할 거예요. 위장, 심장, 수면 그리고 운동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외에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거 말고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수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많이 다뤄볼까 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못 이뤄서 그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정복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를 알고 저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의 수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